목록 5번 질병 A, B, C 특징 기억니은 디귿의 유무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기억니은 디귿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결핵, 독감, 당뇨병을 순서 없이 나타냈는데 결핵을 우리가 이제 1번으로 놓고요. 독감을 2번, 그 다음에 당뇨병을 3번으로 놓을게. 그리고 나서 이제 특징에다가 한번 표현을 해보는 거야. 비간염성 질병이다. 결핵과 독감은 간염성이고 당뇨병이 비간염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첫 번째 특징은 3번 당뇨병만 포함되는 거고, 병원체가 유전 물질을 갖는다라는 거는 세균인 결핵과 바이러스인 독감이 다 포함을 해야 되고, 병원체가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할 수 있는 거는 효소를 가지고 있는 세균인 결핵균만 가능할 거야. 그래서 우리가 특징에다가 결핵부터 당뇨병을 나타냈어. 그러면 이 중에 특징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는 물질이 1번 결핵이 되는 거지. 근데 여기 B가 어떻게 있던 간에 특징 두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 그러면 B는 결핵이 될 거야. 결핵. 그리고 물음표는 어떻게 되냐면 X가 되는 거죠. 근데 결핵은 두 번째하고 세 번째 특징은 포함을 했는데 비간염성 질병은 포함되지가 않았잖아. 그래서 디귿이 비간염성 질병이다. 그러면 비간염성 질병을 포함한 거는 당뇨병 밖에 되질 않지. 그러니까 A가 동그라미가 되는 거고 C가 당뇨병이 될 거야. 그러면 A는 자연스럽게 독감 바이러스가 되겠네. 독감. 그럼 독감은 어떤 것만 만족했냐면 병원체가 유전 물질을 가진다라는 특징에 대해서만 만족을 했으니까 유전체가 유전 물질, 병원체가 유전 물질을 갖는다가 기억이 되는 거고, 그러면 마지막 니은 병원체가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는 니은이 되겠지. 그러면 병원체가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라는 거는 누구만 만족해? 결핵균만 만족을 한다고. 그래서 여기 물음표, 여기 물음표 둘 다 X가 돼야 돼. 그럼 이제 보기로 보면 기억 A는 동그라미다. 그렇죠? A는 5가 맞고요. 니은 A의 병원체는 즉 독감은 세포 분열을 통해 증식한다. 세포가 아니죠. 단백질 결정체이기 때문에 분열 증식 혹은 세포 분열 증식을 못해요. 디귿. 기억은 병원체가 스스로 물질 대사를 한다. 병원체가 유전 물질을 갖고 있다는 거죠. 기억은 유전 물질을 가진다. 그래서 옳은 문장은 기억. 그래서 정답은 1번. 5월의 종로 7번 그림은 어떤 뉴런의 축삭돌기 일부를 표는 기억과 니은 중 한 지점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1해주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 후 시점 T1일 때 지점 A, B, C의 측정한 막전위를 나타낸 것이다. 이 뉴런의 휴지전이 마이너스 70mV 그리고 활동전이가 발생할 때 막전위는 플러스 30mV보다 더 상승하지 않는다. 자극의 전도 방향을 우리가 찾을 때는 과, 제, 탈, 분 방향으로 자극이 전도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 그러면 우선 E는 마이너스 70이니까 얘는 분극이 되는 거고, D는 과분극, C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B는 탈분극. 그러면 이 정도 문장만 가지고도 자극의 전도 방향이 과제 탈분이니까 과탈 이쪽 방향으로 자극이 전도가 된다는 얘기네. DC B쪽으로. 그러면 자극은 그쵸. 니은의 역치 이상의 자극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돼. 그래서 보기에 기억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 그리고 A, B, C, D를 각각의 위치, 막전이 변화의 각각의 위치에 표현을 하면 우선 열쇠가 될 수 있는 부분인 B가 플러스 30 그리고 D가
마이너스 80. 그럼 E는 뭐야? 이미 흥분이 지나간 상태야. 그래서 E는 마이너스 70. 그러면 C는 B와 D 사이에 놓여 있어야 되겠지? 그래서 C의 위치는 재분극. 그리고 A는 분극과 탈분극 사이에 놓여 있어야 되니까 A 위치는 여기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그래서 T1일 때 C는 그렇죠? 재분극이 일어나고 있고요. T1일 때 A는 탈분극이 일어나고 있는 중이지. 나트륨 통로를 통해 나트륨이 세포 밖에서 안으로 유입되고 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4월의 종로 8번 그림은 대뇌, 중간뇌, 연수를 구분하는 과정이라고 했고요. 뇌줄기에 속하는가? 그러니까 뇌줄기를 구성하는 뇌는 중간뇌, 연수, 간뇌 이 세 가지가 이제 뇌줄기를 구성하고 그래서 얘는 중간뇌 A가 되는 거고 나머지 대뇌하고 척수는 아니오로 가겠죠. 의식적인 운동의 중추인가? 그러면 이거 당연히 대뇌가 되는 거고 그러면 C는 척수가 될 거야. 기억 봅시다. A는 동공 반사의 중추다. 그렇죠? 중간뇌에서 빛의 세기에 따라서 교감과 부교감 신경을 통해 동공 반사가 일어나는 거 옳은 문장이고요. 그 다음 B 대뇌 대뇌의 겉질 그리고 대뇌의 속질 그리고 또 이제 척수도 한번 볼게요. 척수도 이제 겉질 있고 이제 속질이 있는데 대뇌는 겉질이 어두운 색을 띠요. 어두운 색. 그걸 우리가 이제 회색질이다라는 표현을 쓴다고 이제 회색을 띈다는 거예요. 회색질 겉질은 그리고 이제 속질은 흰색을 띠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백색질이다라고 표현한다고. 근데 척수는 이제 반대로 겉에가 백색질이 되는 거고 그리고 속질이 회색질이 돼. 또 여기서 우리가 또 기억을 해야 될 거는 대뇌 같은 경우는 이제 신경세포체가 겉질인 회색질의 신경세포체가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척수는 이제 속질의 회색질의 신경세포체가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거야. 그럼 바로 이제 보기 C로 갈 텐데요. 심장과 연결된 부교감 신경에서라고 했지. 부교감 신경에서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세포체는 C에 있다. 척수에 있다라고 했잖아. 봐. 연수에서 일어나는 무조건 반사 세 가지를 좀 이야기를 할 거야. 하나는 심장 박동, 또 하나는 소화 운동, 또 하나는 호흡. 이제 이 세 가지가 무조건 반사의 대표적인 예가 되는데 심장, 소화, 호흡을 관여하는 연수에서 부교감신경은 연수에서 연결돼 있어. 연수. 그리고 이제 심장 박동을 빠르게 하거나 소화 운동을 느리게 하거나 호흡을 빠르게 할 때는 교감신경에 의해 일어나는데 그때 그 교감신경은 척수에서 뻗어나온다는 거야. 척수. 그래서 심장과 연결된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의 신경세포체는 척수가 아니라 연수가 돼야 돼.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 부교감신경이 척수에서 뻗어나오는 경우는 교육과정상에 딱 하나야. 방광. 그러니까 방광을 이완시킬 때. 방광을 수축시킬 때. 그러니까 방광의 수축과 이완을 이제 정리하면 방광을 수축할 때는 부교감 신경에 의해서 방광을 이완할 때는
이거는 교감신경에서 일어나는데 이때 방광 수축과 이완을 우리가 이제 배뇨반사라고 해. 배뇨반사. 이 배뇨반사가 척수에서 일어나는 거야. 척수. 그러니까 유일하게 우리가 교과정 상에서 부교감 신경이 척수에 연결돼서 뻗어나오는 경우는 방광의 수축, 즉 배뇨반사일 때만 부교감 신경이 척수에서 뻗어나온다. 그리고 그 외에 심장박동, 호흡, 소화, 동공반사 이런 것들을 언급할 때 부교감 신경이 척수에서 어쩌고 저쩌고 하면 무조건 틀린 내용이야. 무조건. 그리고 교감신경은 다 척수에서 연결돼서 뻗어나온다라고 기억을 해두면 돼. 니은 갑시다. 니은. 비의 겉질은 백색질이다. 비 되네죠. 겉질은 백색질이 아니라 회색질이 되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1번. 종로 9번. 그림은 어떤 사람의 항원 X를 1차, 2차 주사한 후 항원 Y를 1차 주사했을 때 시간에 따른 X와 Y의 항체 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보기로 바로 갑시다. 구간 1에서는 특이적 방어 작용이 일어난다. 비특이적 방어가 항원에 대한 항체가 생성됐다라는 건 이건 특이적 방어가 되는 거지. 하지만 특이적 방어가 일어나기 전에 이미 비특이적 방어, 대식세포에 의한 식균 작용들이 먼저 일어나야지만 특이적 방어도 일어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구간 1에서는 비특이적 방어 작용이 당연히 일어나지요. 구간 2에서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다. 1차 주사했을 때는 항체 농도가 서서히 분비가 됐는데 2차 주사했을 때는 X를 급격히 항체 농도가 생성이 됐다고. 그 얘기는 기억세포가 형질세포로 분화되었고 그 형질세포로부터 항체가 생성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해. 그래서 니은 X에 대한 기억세포가 있다. 그래서 2차 면역이 일어날 수 있다. 구간 3에서 Y에 대한 형질세포가 있었기 때문에 Y에 대한 항체가 분비가 된 거죠. 그래서 디귿도 옳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5번. 4월 종로의 10번 근육 원섬유 마디에 대한 이야기고, 그리고 T1 시점과 T2 시점일 때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3.2와 2.8로 제시가 됐고 T1에서 T2로 내려올 때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가 0.4 마이크로미터만큼 감소를 했다. 그러면 T1에서 T2가 되는 과정은 수축이 일어나는 과정이 되는 거고, 그리고 근육 원섬유 마디의 이제 길이에 관련된 우리가 문제를 해결할 때 근육 원섬유 마디의 길이는 A대 플러스 I대의 길이로 나타날 수 있는데, 기호로 우리가 만약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A대는 디귿인 H대와 니은인 겹대의 2배 값이 되는 거고, 거기다 기억의 2분의 1 I대의 2배인 2 곱하기 기억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H대하고요 겹대의 경우는 서로가 늘어난 만큼 줄어들고 줄어든 만큼 늘어나기 때문에 길이의 변화의 합은 언제나 0이 돼. 그래서 A대의 길이는 언제나 일정하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결론적으로 근육 원섬의 마디의 길이가 감소됐다라는 것은 I대의 길이가 변한 만큼 근육 원섬의 마디의 길이는 줄어들었다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그러면 T1에서 T2가 될 때 길이가 0.4가 줄어들었으니까 결론적으로 T2일 때의 I대의 길이가 T1일 때의 I대 길이보다 0.4만큼의 길이가 줄었다라는 이야기가 되게 된다고. 그러면 이제 그 T1일 때부터 한번 볼게요. T1일 때 기억과 니은의 길이의 합이 0.9였대. 그러면 기억과 니은 곱하기
곱하기 2가 의미하는 게 h대를 제외한 길이가 1.8이라는 얘기죠. 1.8. 그래서 얘네의 길이가 1.8이다. 그러면 t1일 때는 x의 길이가 3.2가 돼야 되니까 h대의 길이, 디귿의 길이는 얼마가 돼야 돼? 3.2에다가 1.8을 뺀 1.4의 값이 나와야 한다라는 거야. t1일 때. 그럼 이제 t2일 때를 볼게. t2일 때는 얘네가 일단 2.8의 값을 갖는데, 그리고 니은의 길이와 디귿의 길이 합이 얼마냐? 1.3이란 얘기죠. 그쵸? 그럼 수축을 했을 때에 A대의 길이가 변한 만큼 H대의 길이도 같은 길이만큼 변해야 되고, 그리고 겹대는 그만큼 길이가 늘어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서 니은의 길이와 디귿의 길이가 1.3이라고 했으니까 디귿의 길이는 얼마? 0.4가 감소한 거죠. 0.4. 그치? I대도 0.4가 감소한 거고, 겹대는 0.4가 늘어나는 거고. 그러면 디귿의 길이가 1.4에서 얼마가 돼야 된다? 0.4가 줄어든 1.0이 되는 거고. 그리고 디귿의 길이의 합이 1.3이었으니까 여기에다가 1.0을 빼준 값이 0.3이 나오는데, 그건 누구의 길이가 된다? 그거는 니은의 길이가 된다. 그러면 2 곱하기 니은의 길이는 얼마가 되겠어? 0.6이 되는 거죠. 그래서 A대의 길이는 1.6으로 언제나 일정하다. 그러면 2 곱하기 니은에 해당하는 이 길이는 t1에서 얼마? 0.2가 됐을 거야. 0.2. 그리고 근육 원소민 마디의 길이가 3.2였으니까 1.4에다가 0.6을 더한 1.6을 빼주면 기역의 길이는 1.6이 돼야 돼. t1일 때. 그리고 이제 t2일 때는 0.4가 감소했으니까 1.2가 되는 거고. 그래서 1.6 더하기 1.2가 2.8 값을 갖게 되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다 한 것 같고, 기억 T1에서 T2로 X에서 ATP가 소모된다. 그쵸? 근육 수축을 할 때는 ATP가 소모가 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T1일 때 H대의 길이는 1.4가 되는 거 맞고요. 그리고 T2일 때나 T1일 때 뭐 A대 길이는 변함이 없으니까 그대로 1.6 값을 나타내야 돼. 그래서 정답은 5번. 4월의 종로 14번. 가는 종 사이의 상호작용 A, B, C의 두 종의 이익과 손해 나는 종 사이의 상호작용의 예를 나타낸 것이다. A, B, C는 경쟁, 기생, 상리 공생을 순서 없이 나타냈다. 경쟁은 둘 다 손해와 손해, 마이너스하고 마이너스의 관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기생은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 상리 공생은 둘 다 플러스 플러스, 이익이 되는 관계를 말하는 거지. 그러면 C가 둘 다 손해이기 때문에 C가 경쟁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A하고 B는 확인할 수가 있겠네. 왜냐면 A는 이익과 이익인데 기생은 한쪽은 손해가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B가 기생이 되는 거고, A는 그러면 상리공생, 상공이라고 합시다. 상리공생이 되고, 그리고 기역은 이익이 되겠네. 그리고 니은도 이익이 되겠네. 종 사이의 상호작용의 예로 한번 가봅시다. 균류와 조류로 이루어진 지류에서 균류는 조류에게 수분을 공급하고 조류는 균류에게 광합성 산물을 공급한다. 서로가 플러스 플러스의 관계니까 얘네는 상리 공생이 되는 거죠. 각각은 따로 서식할 수 있지만 함께 서식하면 단독으로 서식할 수 없는 곳에서도 서식할 수가 있다. 기업과 니은은 모두 이익, 그리고 B는 생산자에 해당한다. 조류, 광합성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생산자. A와 B의 상호작용은 B에 해당한다. 기생 아니죠. 상리공생 A에 해당하니까 D가 틀린 문장. 그래서 정답은 3번.
4월의 종로 15번 유전자형이 라라라스 라스인 어떤 여자의 감수 분열 과정에서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의 변화를 표현 후 세포 기억 니은 리을의 각각 대립연자 라지 A, 스몰 b, 라지 D의 상대량을 더한 값을 나타낸 것이고 기억에서 리을은 1에서 4 중 서로 다른 구간에 관찰되는 세포를 순서 없이 나타냈으며 A는 B의 2배이다 라고 이제 문제에서 제시를 했고, 그러면 우리가 이제 1구간, 2구간부터 시작해서 4구간까지의 생기세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A, B, D의 DNA 상대량을 나타낼 건데, 우선 1구간은 얘는 이제 2가 2분체가 되는 거고, A의 DNA 상대량은 2, 그리고 뭐 스몰 a는 없으니까 다 빵으로 표현했고요. b는 1, 스몰 b 1, 1, 1이 될 거야. 그러면 이 구간은 2가 4분체, 감수 1분열 중기니까 DNA 상대량이 4, 2, 2가 될 테고, 그리고 3구간은 1가 2분체가 되는데 이때는 라지엔 일단은 2가 돼야 되겠지. 근데 얘네가 둘로 갈라지기 때문에 상동염 특체가 분리가 되기 때문에 라지 B나 스몰 B 중에 두 개를 가져야 되고, D는 상대량이 2인 B나 스몰 B를 가져야 되고, D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지. 그래서 여기선 표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고, 4는 이제 생세포 1가 1분체, 그래서 라지 A, D의 상대량은 1이고 BD 뭐 B나 D도 다 상대량 값은 1이 돼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1구간에서는 특정한 대립 유전자의 개수가 0, 2, 그러니까 0, 1, 2가 나올 수가 있는 거고, 0, 1, 2. 그리고 2구간에서는 이제 0, 2, 4, 3구간에서는 0, 2, 그리고 4구간에서는 1, 1이야. 근데 3구간에서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될 게 뭐냐면 1가 2분체는 DNA 상대량이 1가 2분체이기 때문에 특정한 유전자의 DNA 상대량은 얘는 0 혹은 이 값을 가져야 돼. 홀수가 낼 수 없다라는 거죠. 홀수가. 그러면 여기에서 기억은 일단은 3번은 절대 아니야. 홀수로 나왔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봅시다. 그러면 1구간과 2구간에서는 일단 large A, small b, large D,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제 노란색으로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얘네들의 이제 DNA 상대량은 이제 합을 나타내면 1구간에서는 4가 나올 거고요. 2구간에서는 이제 8이 나올 거야. 3과 4는 이제 어떻게 얘네가 분리가 되냐에 따라서 DNA 상대량 값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표현하기가 어려워. 하지만 딱 눈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디귿은 DNA 상대량이 8이야. 디귿은. 그럼 얘는 이 구간에 해당한다. 이 디귿은 이 구간에 해당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네. 그리고 이제 A가 B의 2배라고 했어. A가 B의 2배. 그러니까 A가 B의 2배니까 일단 A도 짝수고 B도 짝수가 되겠지. 그러면 일단 8은 넘어가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가능한 게 4나 4. 그러니까 4는 가능할 수 있겠죠. 4. 그러니까 A가 이제 4일 가능성이 크고요. 그리고 그럼 B는 2일 가능성이 커. 그러니까 니은은 D의 상대량 A 스몰 B 라지 D의 값이 4가 되는 얘는 1이 될 거야. 1. 니은은 1이 돼야 돼. 1. 그러면 이제 기억과 리을 중에 누가 3이고 누가 4냐라고 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3은 절대적으로 DNA 상대량이 특정한 DNA 상대량이 0과 2이기 때문에 이런 3 홀수가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리을이 자연스럽게 짝수 값이 나왔기 때문에 DNA 상대량 합이 얘가 3번이 되겠죠. 3번. 그래서 3번은 리을이다. 3번은 리을이다. 그래서 DNA 상대량이 얼마? 2다. 그러면 뭐야? 스몰 b하고 라지 d를 안 갖고 있었구나. 00이구나. 그쵸? 그러면 얘는 스몰 b 대신 라지 b를 갖고 있는 거고, 라지 d 대신 스몰 d를 갖고 있는 생식스포라는 거야. 그래서 리을은 DNA 상대량이 2가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4번이 나머지 기억이 되겠네. 기억. 4번이 기억. 기억이 되는 거고요. 기억. 4번이 기억. 그러면 DNA 상대량의 합이 3이라는 건 일단 라지에 하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스몰 b하고 라지 d도 각각 하나씩 갖고 있고, 라지 b와 스몰 d가 없는 1가 1분체의 생세포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고. 그럼 이제 보기로 가면 a 플러스 b는 6이다. a가 4고 b가 2니까 6 맞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기억 봅시다. 기억이 4가 되는 거죠. 4. 그러니까 1가 1분체 핵상 n 맞고요. 그리고 세포 한 개당 DNA 상대량은 니은이 누구니? 니은이 니은이 리을의 세포 하나당 DNA 상대량. 그러면 1과 3을 보면 1은 2가 2분체, 그리고 3도 1가 2분체. 같은 분체수라는 거는 DNA 상대량이 어때? 세포 하나당 DNA 상대량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DNA 상대량은 2, 4, 2, 1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 기억은 H에 의해서, 니은은 T에 의해서 결정되고 라지가 스몰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 기억과 니은 중 하나는 상염색체에 있고 또 하나는 X염색체에 놓여 있대. 그리고 가계도의 구성은 1에서 8까지 발현 여부를 나타냈고, 그리고 1, 2, 5는 각각 최세포 한 개당 스몰 h 수를 더한 값과, 그리고 3, 7, 8의 스몰 t를 더한 값은 서로가 같다라고 제시를 해줬어. 그럼 우리가 기억과 니은의 발현을 통해서 상인지 x인지를 구분할 건데, 지금 여기 눈에 들어오는 게 니은이 좀 눈에 들어와. 왜냐면 2번은 니은이 발현되지 않았고 6번은 니은이 발현됐고 1번도 니은이 발현됐고 한데, 일단은 우리가 니은이 성에 대한 우성이다 라고 가정한다면 6번 아들이 발현되면 반드시 2번인 엄마가 발현돼야 되겠지. 아들이 발현되면 엄마가 발현된다고. 근데 X에 대한 우성이 아니기 때문에 엄마가 발현되지 않았어. 아들은 발현됐는데. 그래서 X에 대한 우성은 아니다. 2번과 6번을 통해서. 그 다음 또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4번인 엄마가 발현됐는데 8번인 아들이 발현되지가 않았어. X에 대한 열성이라고 한다면 엄마 발현되면 아들 어떻게 돼야 돼? 반드시 발현돼야 되겠지? 근데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4번과 8번을 통해서 얘는 X에 대한 열성도 아니다. 그러면 니은은 결론적으로 상에 대한 유전이구나. 근데 열성인지 우성인지는 몰라. 그러면 자연스럽게 기억이 X에 대한 유전이란 얘기지. 이제 상인지 성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면 이제 기억 한번 표현해 볼게. 2번 기억 발현됐고요. 6번도 기억 발현됐고 3번도 기억이 발현됐고 8번도 기억이 발현됐어. 만약 X에 대한 우성 유전이라고 한다면, 기억이 X에 대한 우성 유전이라고 한다면 8번인 아들이 발현됐죠. 그러면 4번인 엄마가 어떻게 돼야 돼? 역시 발현이 돼야 되는데 엄마는 발현되지 않았다는 거야. 그럼 얘는 X에 대한 우성이 아니라 X에 대한 열성이구나. 그래서 4번인 엄마는 라지 H 스몰 h가 되는 거고 8번은 스몰 hy, 3번인 아빠 스몰 hy, 그리고 7번은 아빠한테는 스몰 h를 받았겠지만 엄마한테는 라지 h를 받았겠네. 그리고 1번은 라지 hy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2번은 스몰 h, 5번은 라지 h 스몰 h, 6번은 스몰 h y가 될 거야. 그래서 1, 2, 5의 체세포 한 개당 스몰 h의 수는 1번 없고 2번 2개, 5번이 하나. 그래서 총 3개가 되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3, 7, 8의 체세포 한 개당 스몰 t의 수도 몇 개다? 3개란 얘기야. 그러면 이제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가정. 이제 옳은 가정이 될 수도 있고 틀린 가정이 될 수도 있어. 그래서 먼저 우성이라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우성이다. 그러면 우성이면 스몰 t가 일단 3개가 나와야 되니까 발현되지 않은 애들은 다 우성이라고 한다면 스몰 t가 돼야 되겠죠.
그럼 얘는 뭐 일단 라지 t를 하나 갖고 있어야 돼. 그러면 37만 봐도 스몰 t가 몇 개야? 4개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우성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가 된다? 열성이 돼야 된다. 열성. 그래서 얘는 상에 대한 열성이고 4번이 발현됐으니까 스몰 t가 되는 거고, 그리고 7번은 반드시 7, 8번은 반드시 4번으로부터 스몰 t를 받았는데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라지 t가 되는 거고, 그러면 일단 4번 빼고요. 7번하고 8번의 스몰 t가 몇 개냐면 2개지. 그러면 3번도 스몰 t를 하나 가지고 있어야지만 스몰 t가 3개가 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3번 라지 t, 스몰 t가 돼야 돼. 그쵸? 그러면 3, 7, 8 스몰 t, 그쵸? 3개, 그리고 니은이 발현되질 않아. 그럼 이제 1, 2, 5, 6도 한번 갑시다. 1, 2, 5, 6. 6번 발현됐네요. 스몰 t, 스몰 t. 1번도 발현됐네요. 스몰 t. 그러면 6번은 2번한테 스몰 t를 받았는데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라지 t를 갖는 거고, 5번도 1번한테 스몰 t를 받았는데 발현되지 않았으니까 라지 t, 스몰 t. 이렇게 대립유전자들이 이런 배열을 가져야 될 거야. 보기로 갑시다. 기억은 정록생명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에 있다. X에 의한 유전이니까 기억, 정록생명 유전자와 같은 염색체에 놓여 있어야 되고, 니은 3, 4에 스몰 h 수를 더한 값. 그러면 3, 4의 스몰 h는 3개, 그리고 스몰 t가 3개, 스몰 t가 3개고 스몰 h는 몇 개? 2개. 그래서 2분의 3. 그래서 1.5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옳지 않은 문장. 디귿. 6번과 7번에서 아기가 태어날 때 기억과 니은이 모두 발현될 확률. 그러면 기억이 발현될 확률은 스몰 h와 y와 스몰 h. 그러니까 4분의 2, 즉 2분의 1이 되겠네요. 2분의 1. 그 다음 니은이 발현될 확률은 스몰 t를 가져야 되니까 결론은 7번이 라지 t를 주면 발현이 안 되는 거고, 스몰 t를 주면 발현이 되는 거고, 그래서 2분의 1. 그래서 모두 발현될 확률은 4분의 1. 그래서 정답은 4번. 종로 18번. 서로 다른 상염색체 독립됐다는 얘기죠. 세 개의 유전자에 의해서만 결정되며 다인자 유전이라는 뜻이네. 라지에 의해서 스몰 d를 갖고요. 기억의 표현형은 유전자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 수에 결정되고, 대립문자의 수가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표가는 이 가족 구성원의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에서 대문자로 표시되는 대립유전자의 수를 나는 아버지로부터 형성된 정자 1과 2를 갖는 라지 A, 스몰 b, 라지 d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대. 자녀 1은 대문자로 표시된 유전자 수가 6개. 자녀 1은 1과 2 중에 하나의 정자와 또 하나 난자가 수정돼요. 자녀가 태어났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딱 보니까 아빠 대문자 3개고 엄마 대문자 3개인데 자녀가 대문자 6개라는 거는 얘는 라라가 된 거죠. 그러니까 아빠한테 라라라 받은 거고 엄마한테도 라라라를 받았어. 그러면 엄마 아빠는 대문자가 라라라가 갖고 있다는 거야. 라지 A, 라지 B, 라지 D를 다 갖고 있다는 얘기야. 근데 대문자가 3개니까 나머지는 다 소문자라는 얘기죠. 그래서 라스의 대립유전자를 가졌어. 아빠와 엄마는 동일해. 그래서 니은 기억에 대한 유전자형은 아빠, 엄마가 다 라스로 같다. 그러면 난자는 라제이, 라지비, 라지지를 준 거고, 정자도 라제이, 라지비, 라지디를 줬단 말이야. 그러면 1번은 말이 안 되지. 라제이를 줘야 되잖아. 그쵸? 그러니까 2번이 맞는 얘기인데 스몰 b를 주면 안 되죠. 스몰 b는 빵개가 되는 거고 라지 d는 하나가 되는 거고, 스몰 b 대신 라지 d를 줘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2에는 스몰 b가 있으면 안 돼. 라지 b가 있어야 돼. 자녀 1의 동생이 태어날 때 기억에 대한 표현형이 같은, 그러니까 대문자가 6개가 나올 확률. 그러면 아빠가 대문자를 3개 줘야 되고 엄마도 대문자를 3개를 줘야 되잖아.
그래야지만 대문자가 6개가 되는데 라스인 엄마 아빠로부터 대문자를 3개를 받으려면 그 생세포는 8분의 1의 확률을 갖는 거야. 그래서 자녀 1과 같은 확률은 8분의 1이 아니라 88의 64, 64분의 1의 확률을 갖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돼야 돼. 9월의 종로 19번. 어떤 동물 핵상이 2n일 때 8인 정자 형성 과정에서 1분열과 2분열에서 비분리가 각각 1회씩 일어났대. 그리고 2의 염색체 수는 1의 염색체 수와 4의 염색체 수를 더한 값과 같고 3에는 성염색체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면 이걸 이제 살펴보면 이런 게 되겠지. 얘는 염색체가 8개였어. 근데 비분리가 돼가지고 얘가 3개, 그러니까 얘가 5개가 된 거고 1번이 이제 3번이 된 거고. 그리고 1번과 4번을 더한 값이 얼마가 되냐면 5가 돼야 되잖아. 그럼 얘는 2가 되는 거고, 그럼 얘는 4가 되겠죠. 얘네들은 5가 되는 거고. 이제 이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을 거야. 뺏기고 뺏긴 애는 핵상이 n-2야. 그쵸? 뺏기고 뺏겼어. 얘가 이제 형성되는 과정 중에 뺏기고 뺏겼어. 그럼 얘는 핵상이 이제 n-2가 되는 거고, 그 옆에는 핵상이 반드시 뭐가 된다? n이 된다. 그리고 반대편은 n 플러스 1이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썼었다고. 이제 반대로 이번에는 뺏고 뺏는 거야. 뺏고 뺏었어. 그러면 뺏고 뺏었다라고 가정합시다. 뺏고 뺏었어. 그럼 얘는 n 플러스 2가 되는 거고, 그 옆에는 n이 된다. 그리고 반대편은 n-1이 된다라는 이런 관계성을 조금 파악을 하는 그런 이제 연습을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럼 이제 지금 좀 나타낸 거는 맞을 것 같아. 835, 4255. 그래서 4번이 뺏기고 뺏겼으니까 n-2, 그 옆에가 핵상이 n이 되겠고 반대편 n 플러스 1. 그러면 n이 4일 때 만족하죠. n-2는 2가 되는 거고. 그리고 3번에는 성염색체가 없대. 3번에는 성염색체가. 그러면 3번은 핵상이 n인데 성염색체가 없다라는 거는 뭐야? 이미 그 전에 성염색체를 뺏겼다라는 거지. 이쪽으로 뺏겼다라는 거야. 이쪽으로 뺏겼다. 얘는 지금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감소 1분열에서 성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난 거고, 그리고 3과 4가 형성될 때 이때 상에 대한 비분리가 일어났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3번과 4번은 둘 다 성염색체가 없어. 그러니까 XY가 둘 다 어디로 갔냐면 1로 갔단 말이에요. X하고 Y가 둘 다. 그래요. 그러면 보기로 봅시다. 감수 1분열에서 성염색체의 비분리가 일어났다.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요. 니은 2의 성염색체 수와 이는 성염색체 수 XY, 그죠? XY 성염색체 수 XY 수 이제 이는 2개를 가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4에서는 성이 없고 그냥 뭐야? 상만 2개 있는 거죠. 그래서 XY와 뭐 상의 개수 2개. 그래서 니은도 옳은 문장이 되는 거고. 디귿 봅시다. 3번 핵상이 n인데 성이 없는 핵상이 n인 생세포죠. 그래서 총 염색체 수는 핵상이 n이기 때문에 4가 되는데 생세포가 없고 다 상염색체만 있는 거야. 그래서 3번은 4분의 4, 1 값이 나와야 되고 1은 성은 없어. 성이 비분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총 염색체 수는 3개가 되는 거고, 근데 그 3개가 다 뭐냐면 상이란 말이야. 상. 그래서 얘네들은 둘 다 1값으로 같아야 돼.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문장.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